조원봉의 라디오 2024년 7월 22일 오후 8시 4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법무사 수험생들 중에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했던 사람도 있을 거고 공부를 별로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과 공부를 별로 못했던 사람이 같은 시험에서 경쟁을 하면 누가 유리할까요? 공부 못했던 사람들은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건 상식적으로 판단이 가능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본 경험이 있으면 법무사 공부할 때도 유리합니다. 못했던 사람들보다는. 그러면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아예 도전하면 안 되냐? 저는 도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도전하되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던 사람들을 따라잡거나 내지는 제껴버릴 수 있는,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공부 잘했던 사람과 못했던 사람이 경쟁하는데 못했던 공부 습관 그대로 가져가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나도 공부 잘할 수 있는 습관으로 탈바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몇 해 전에 고등민법을 듣고 책 읽는 방법을 배웠다라던 수험생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합니다. 정확히 4년이 지났는지 5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쯤에 군대 제대하고 이제 대학교 복학한 대학교 3학년 복학생 3학년생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노무사 공부를 하다가 잘 안 풀렸겠죠. 그러니까 나는 법무사 공부하란다 이래가지고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에 가입을 했습니다. 법무사님 이 법무사 시험 치러 왔다고. 그래서 제가 고등민법부터 무조건 3바퀴 돌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일 공부 기록을 올리면서 보고를 했죠. 그래서 내가 빨리빨리 돌려라 이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한 달 만에 고등민법 3바퀴를 돌렸어요. 3바퀴 돌리고 자 이제 민법 원론 기본서 들어가자 이랬는데 글을 올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법무사님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고등민법을 3바퀴 돌려보니까 이 공부량은 내가 이게 지금 이거 엄두가 안 난다. 고등민법만 들어도 1조부터 1118조까지 분량이 엄청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엄두가 안 난다. 나는 다시 노무사 시험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돌아가겠다. 원대복귀 하겠다. 좋다 이거죠. 그랬는데 소감을 뭐라고 남겼냐면 저는 비록 노무사 시험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고등민법을 듣고 정말 소중한 걸 배웠다 그랬습니다. 뭐냐면 책 읽는 방법을 배웠답니다. 책 읽는 방법? 고등민법이 책 읽는 방법 가르쳐주는 거야? 그건 아니죠. 고등민법은 민법 1조부터 1118조까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 건데 그게 결국은 책 읽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법전이 1조부터 1118조까지 있으면 그걸 책이라 볼 수 있는 거고 그 책을 초심자들은 어떻게 읽는가를 설명해 준 게 고등민법이 맞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이제까지 책을 근성근성으로 읽었다 이거죠. 근성근성으로 수박 그달기식으로 읽었는데 법무사님이 고등민법 그 설명하는 거 보니까 책은 이런 식으로 읽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하면 노무사 시험 이거 합격할 수 있겠네. 이런 확신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민법에서 단지 민법 1조 2조 이것만 배운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책 읽는 방법 책은 이렇게 읽어야 되겠구나. 그걸 느꼈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걸 배웠죠. 고등민법 민법 1조 2조 3조는 자꾸 보면 반복 숙달 됩니다. 3번 봐갖고 다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고등민법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책을 진지하게 철저하게 읽어 나가는 거구나. 이걸 배웠다 그러면 정말 훌륭한 무기 하나를 챙긴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수험생만이 아닙니다. 예전에 공무원 공부하다가 법무사로 돌려가지고 고등민법 3바퀴 돌리고 민법 원론 1바퀴인가 2바퀴 돌리고 다시 원대복귀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분도 그랬습니다. 비록 제가 법무사 시험으로 전환했다가 여기서 포기를 하고 가지만 법무사님을 통해서 제가 진짜 이거는 책 읽는 방법뿐만 아니라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엄청난 걸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떠나면서 다 인사를 하고 떠났어요. 그런 걸 보면 고등민법이 단지 민법 1조부터 1118조 요거 설명해 준다 이 차원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책은 어떻게 읽는가 그런 자세 방법 이게 거기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럴싸도 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등생 맞습니다. 우등생이 책을 딱 잡았다면 어떤 식으로 읽어 나가는가 제가 물론 책 읽는 방법 가르치려고 고등민법 강의한 거 아닙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조법무사는 이런 식으로 이 법전을 읽어 제끼는구나 라는 거를 자기가 느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생각해보면 민법 1조 2조 뭐 있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책 읽는 방법, 책 읽는 자세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던 사람들이 뭐 농땡이 쳐서 공부를 못했을 수도 있지만 책 읽는 방법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은 우등생한테는 매우 간단합니다. 그거 뭐 별거 없어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하면 다 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원리를 압니다. 그래서 조문이 기초다. 기초부터 챙겨라 라고 하는 거고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라 하더라도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면 그 풀리더라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민법이든 뭐든 이거 조문부터 읽고 기초부터 하면 이거 반드시 내가 언젠가는 요거 확실하게 알게 된다는 그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참고 당장에 민법 1조 2조 읽어가지고 뭐 한 문제 풀 수 있어? 그건 아니지. 그러나 이게 장기적으로 봐서 이게 바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열심히 보는 겁니다. 장차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떤 효과가 눈에 안 보이더라도 이게 기초다 싶으면 그걸 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등생의 공부 방법이고 기초를 다지면 어려운 문제도 나중에 풀 수 있다는 그런 경험적 확신 그게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마도 그걸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걸 아는 사람과 경쟁해 가지고 이기기가 힘들겠죠. 그걸 모른다 그러면 그걸 배워야 됩니다. 책에서 이 기초를 이렇게 파악하고 주제를 이렇게 파악하고 읽어 나가는구나 이런 거를 배워야 승산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